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을 살짝 조금 이제 한번 바꾸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두이노 ID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뭐 파이썬이나 보통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에디터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에디터, VS 코드라고도 하고 하는 그 에디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쓸 때에도 혹시 이쪽 그 에디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오늘 찾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쓰면 이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두이노 ID를 쓸 때보다 VS 코드라고 하는 것이 에디터 기능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공되고, 특히나 아두이노는 이제 C++ 환경에서 랭귀지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C++ 랭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 에디터 기능을 VS 코드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ID보다는 훨씬 좀 사용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에 가셔서 VS 코드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쉽게 그 사이트에 가실 수가 있고요. 그 사이트에 가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요걸 한번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마도 파이썬 같은 것을 어디 다른 곳에서 실습하시거나 배우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설치 그냥 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설치할 때 뭐 물어보는 거나 설정해야 될 복잡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이와 같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가 되고요. 저는 요 작업 그 시작 표시줄이라 그러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요. 전체 화면을 보기에 제 얼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수행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 두시면 향후에 작업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작업하던 것이 열리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그런 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 새롭게 설치를 하셨다면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그런 그 화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이제 있고요. 웰컴 사인이 있고, 뭐 웰컴 사인은 뭐 그냥 닫아버리셔도 됩니다. 자, 일단 닫아버리고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는 화면인데, 여기에 이제 쭉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거 뭔가요? 개미 뭐 얼굴인가요? 뭐 벌 얼굴인가요? 약간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처음 여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요 아이콘이 이제 이른바 플랫폼 IO라고 하는 것인데, 요걸 이용하면 아두이노를 편집하고 아두이노에 프로그램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우선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면이 이 화면일 텐데, 익스플로러 화면일 텐데, 여기에서 뭐 폴더를 연다든지 이제 이런 뭐 새로운 파일을 연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파일을 하나 새로 열어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 파일이나 파이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실 수가 있고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열어본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이썬 파일이 열리고 편집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이썬 파일을 열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여기에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익스텐션이 하나 자동으로 설치될 겁니다. 설치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설치할까요? 라고 물어볼 텐데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마 파이썬이 없으시면 우선은 뭐 그런 것들 설치해도 작동은 안 될 텐데, 이와 같이 해서 아무튼 간에 여기 뭐라고 이제 편집을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디터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두이노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IO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 여기 익스텐션즈에 가시면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서치 화면에다가 플랫폼 IO라고 한번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맨 위에 플랫폼 IO ID라고 하는 게 뜰 거고요. 그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클릭해서 뭐 여기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고, 이쪽에 인스톨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버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인스톨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하시면 한참 동안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사정에 따라서,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금방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 플랫폼 IO라고 하는 아이콘,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 그걸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요 밑에 설치가 다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와 같이 새로운 아이콘이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홈 아이콘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 클릭해 보시면 플랫폼 IO의 홈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랫폼 IO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능들을 시작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관리하시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건 뭐냐면, 우리가 아두이노 ID에서는 그냥 뭐 별다른 거 고민하는 거 없이 파일을 하나 그냥 에디트하고 그 파일을 컴파일하고 아두이노에다가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저 뭐 별다른 그것 없이, 사전 작업 없이 자유롭게 했는데, 플랫폼 IO를 사용하실 때에는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까요? 좀 달라진 점은 반드시 프로젝트 단위로 모든 것들을 구성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이게 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다소 아두이노 ID에서는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여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두이노 테스트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다 치고요. 여러분들의 보드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아두이노 ID 사용하실 때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보드를 설정하고,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인지 뭔지 이런 거 정해 주셔야 되고, 물론 뭐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 쓸 거니까 뭐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정해 주셔야 되고, 또 포트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포트는 자동으로 제가 찾습니다. 대신에 아두이노인지 아니면은 어떤 보드를 이용해서 할 건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아두이노만 하지만 아두이노 이외에도 아두이노처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보드들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양한 종류들마다 랭귀지를 컴파일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디바이스에다가 업로드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용 라이브러리들을 다 이렇게 제공하고 설치하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작업이 바로 보드를 선택하는 작업이 그런 작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드를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보드를 이렇게 뭐 드랍다운한 여기에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전번에 봤던 아두이노 IDE에 비해서 굉장히 리스트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보드들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다가는 원하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는 아두이노 우노니까 여기다가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치셔도 되고, 막 그냥 우노만 치셔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하나 나오죠. 아두이노 우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보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향후에 우리가 이걸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다른 보드를 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움직여 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보드를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는 뭐 다른 보드를 써서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를 우선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프레임워크는 무엇에서 할 거냐, 아두이노에서 할 거냐, 뭐냐, 우리 아두이노 프레임워크에서 아두이노하고 같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곳을 어디로 할 거냐, 디폴트로 이 플랫폼 IO가 가지고 있는 디폴트 그 프로젝트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걸 좀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디폴트 로케이션을 쓰지 않겠다 하면 이걸 클릭하시면 필요한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C 드라이브에 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아니면 C 드라이브 안에서도 뭐 제 계정 안에 있는 어디 특정한 공간에다가, 예컨대 데스크탑에다가 하겠다, 뭐 어디다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저장하는 걸 자주 하는데, 왜냐면 뭐 불필요한 것들 지우기도 좋고 그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플랫폼 IO나 이런 것들을 지웠다가 다른 걸 다시 설치하거나 할 때 혹시 그런 프로젝트 폴더들이 손상받지 않도록 하려고 별도 다른 곳에다 저장하는 걸 많이 하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편하게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디폴트 로케이션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PIO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여기다가 했는데, 아두이노 테스트가 또 하나 있네요. 테스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0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름에 따라서 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은 이름의 폴더가 충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경우에 뒤에다가 자기가 나름 이름을 붙여서 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자기가 정한 이름과 폴더 이름이 같아야 나중에 찾기도 좋고 좋으니까 그렇게 저는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주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그러면 프로젝트 위저드가 떠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환경들을 구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금방 들어갔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IDE 설치하실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두이노 IDE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도 그 프로그램을 띄워 놓으니까 또 뭔가가 계속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폼 IO도 마찬가지로 우선 에디터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딱 정하면서 나는 어떤 보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그 보드를 사용하겠다고 정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는 과정 중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은 인터넷 속도가 상당히 빨라도 굉장히 그 라이브러리들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시간이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아무튼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실 거는 뭐냐 하면, 여기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뭐 이 폴더들 각각에 대해서 나중에 차차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고민하실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실 거는 이 소스 폴더에 들어있는 메인 CPP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나 인클루드 속에 들어있는, 주로 라이브러리겠죠. 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게 될 건데요. 뭐 대체로는 이 두 개도 그렇게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 전부를 보는 거는 플랫폼 IO INI의 여기에 들어있는 요 파일, 여기에 이제 환경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프로젝트로 지정하신 몇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변수 파라미터들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주로 참조를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드는 이 메인 CPP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example 코드, 아주 통상적인 example이고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두이노에 필요한 두 가지 루틴, 셋업과 루프라고 하는 요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아두이노 환경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아두이노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다라는 뜻에서 아두이노.h. 이건 아두이노 IDE에서는 불러드리지 않았던 루틴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없어도 구동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다른 보드들을 사용하거나 할 때 충돌이 날 수 있는 측면들 때문에 여기에 초기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이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펑션들을 구성하는 법이 아두이노 IDE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아두이노 IDE에서는 셋업하고 루프가 있고 그 밑에다가 펑션들을 쭉쭉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서브 루틴들이 필요한 서브 루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제작하는 펑션들을 서브 루틴 형태로 집어넣어야 될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쭉 집어넣을 텐데 루프 밑에다 그냥 쭉 집어넣어도 별 문제 없이 다 작동합니다. 그런데 플랫폼 IO에서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하고의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C++의 아주 기본적인 펑션 그 데피니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펑션을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앞에 헤더 형태로 이렇게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declar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언을 해주는 요 파트들을 반드시 한 줄씩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 펑션은 그냥 여기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아두이노 IDE에서는 밑에 이렇게 펑션이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definition이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그 definition을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사실은 C++의 기본적인 랭귀지 아키텍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텍스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한 줄 넣어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런 거 피하시고 싶으면 나 이거 이렇게 한 줄 넣고 하는 거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요걸 이 앞쪽으로 가져가 버리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요 펑션 데클러레이션을 없애도 요 펑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프리 디파인되어 있는 두 개 이미 데클러레이션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셋업과 루프는 이렇게 뒤로 빼시고 데클러레이션이 안 돼 있는 걸 앞에다가 두시면 데클러레이션과 동시에 그 선언이 됨과 동시에 그 선언된 내용들까지도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집어넣어 버려서 실제로 구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다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이제 앞에다 당겨놓고 뭐 하면 나중에 셋업이나 루프를 봐야 될 일이 많은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서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여기에 이런 그 펑션들을 한 줄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집어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 펑션의 내용을 지워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 트리 형태로 쭉 밑에 있는 코드를 하나로 싹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트리를 이렇게 닫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트리를 닫아서 요 한 함수만으로 표시하니까 셋업이나 루프를 한 화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프로그램 스킬이라서 굳이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요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고 플랫폼 IO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한 기능들, 코드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많죠. 자동 완성 기능이나 뭐 그런 것도 물론이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모든 코드를 우리 스스로가 작성한다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런 AI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익스텐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용하기가 좀 그런 측면도 가끔씩 있는 게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또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보면 무료인 경우도 물론 여러 개가 있고요. 또 유료인 경우도 뭐 하루에 뭐 몇 번까지는 공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두이노 작성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 쉽게 작성한다. 다만 아두이노 IDE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시리얼 모니터 같은 거 보는 게 조금 그렇게 아주 아두이노 특화되어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아두이노 IDE에서는 그때 왜 우리 그 아날로그 인풋 실습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래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시리얼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플랫폼 IO에서는 그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익스텐전에 잘 찾아보시면 혹시 또 그런 걸 해주는 익스텐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는 그런 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누군가가 그런 시리얼 모니터에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익스텐전을 여기다가 개발해서 넣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랫폼 IO로 이제 아두이노를 작성하는 그런 기반을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걸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센서 제작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